안녕하세요. 장업스낵의 신대표입니다. 잘들 지내고 계시죠? 이번에는 제가 두 가지 시연삽을 가지고 왔거든요. 7월 중순쯤 되고 이제 막 추경이 다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게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적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될 만한 지원사업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사파 지원 사업입니다. 제도전 성공 패키지 추경이에요. 추경. 예비 재창업자 모집 공고입니다. 예비 재창업자. 제목에서 예비 재창업자라고 하지만 예비 재창업을 하고 3년 이내이신 분들도 되고요. 7월 이전에 폐업하신 분들, 즉 폐업 한번 하고 재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참여 자격은요. 예비 재창업자 2020년 7월 8일 이전에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다가 폐업한 자, 그리고 7월 8일 이후에 재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해당이 되죠. 그리고 재창업을 한 지 3년 이내이신 분이면은 해당 사항이 됩니다. 지원 내용은 평균 4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요거는 제가 항상 자부담 부분들이 정부 지원 4천만 원이면은 그 4천만 원 안에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게 있고요. 이 4천만 원에 추가적으로 더 자부담을 해야 되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리는 지원사업은 후자에 속하고요. 총 사업비는 약 5,34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 출연 자금은 약 75% 정도 되고요. 정부 지원은 최대 4천만 원 지원해주는 형태고, 자부담 현금 5% 이상 280만 원 정도 하셔야 되고, 현물 같은 경우는 20% 이하 1,060만 원을 자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현물은 제가 다양한 사업들 설명드리면서 한 번씩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을 운영하기에 필요한 인적 자원, 월세, 자동차, 그리고 기타 기자재 운영 비용 등을 말하는 겁니다. 즉 평균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기타 자재, 용품, 사무용품 이런 것들까지 다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이나 돼? 라고 하시지 마시고, 내가 직원이 최소 한 명만 있더라도 6개월만 하더라도 자부담 1,000만 원은 충분히 넘어간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0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하는 곳은요, K-스타트업에서 온라인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원사업,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 정글 프로그램, 아마존 웹서비스 협업, 창업기업 모집 공고입니다. 참여 자격은요, 3년 이상 7년 이내인 창업자면 되고요. 이커머스, 핀테크, 스마트 물류, AI 활용과 관련된 창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해당 지원 사업에 자격이 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원 내용은 기술 고도화 자금에서 최대 3억 원을 지원해드립니다. 최대 3억 원. 자, 우선 자부담이 있죠. 전에 설명드린 제도전 성공 패키지와 동일한 형태입니다. 정부 최대 출연 자금은 3억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현금 4,400만 원 10% 이상, 현물 8,500만 원 20% 이하입니다. 신청 기간은 7월 31일까지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접수합니다. 참고로 정부 출연 자금 보통 3억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은 거기 3억 안에 자부담이 30%다. 그럼 정부에서는 2억 7천만 원을 지원해주고 자부담 3천만 원, 이런 형식의 지원 사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리는 해당 두 가지의 지원 사업은 그게 아니고요. 3억에서 자부담을 더 얹혀서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좀 표현들이 재미난 게 있는데요. 자부담 10% 이상 5% 이내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정부 지원이 3억이고 자부담이 한 1억을 더 해야 된다. 그러면 정부가 3억을 주냐? 아닙니다. 자부담은 1억이 넘을 수도 있는데 정부 지원금은 2억일 수도 있다는 거 꼭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알려드릴 내용이 사실 너무 좀 적고 분량이 약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제가 첫 번째 설명드렸던 제도전 성공 패키지 추경 예비 재창업자 모집 공고, 아무래도 제일 궁금한 부분이 사업비를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기본적으로 재료비, 두 번째 외주 용역비, 즉 이 해당 기업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다른 업체에다가 웹 개발이 될 수도 있고 앱 개발이 될 수도 있고 홍보물 제작이 될 수도 있는 이 내용들에 대한 외주 용역비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기계 장치 구입비, 공구, 기구, 비품 등을 구입하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일회성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특허권 무형자산 취득비에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인건비, 지급수수료, 여비, 교육훈련비, 광고 선전비 등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되게 좀 간단하죠? 이 해당 공고문상에서는 조금 내용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지원 사업들은 대부분 외주 용역비는 사업비의 최대 몇 %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제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걸로 봐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서 통과해서 수혜를 받게 되신다면은 내가 궁금해하지 않더라도 해당 기관에서 알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항상 3억 준다고 해서 3억 주는 경우 잘 없죠. 가득 안 줍니다. 50% 이하라고 예상을 하고 그쪽에 사업비를 맞췄을 때, 그럼 내가 퍼센테이지로 사업비를 쓸 수 있고 못 쓰고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크게 사업하시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지원사업, 창업도입 패키지 지원사업 정글 프로그램 아마존 웹서비스 협업 창업기업 모집 공고입니다. 자, 사업화 자금, 아까 현금 현물 관련된 거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총 사업비의 정부 출연 자금 70% 이하고요. 자부담 현금은 10% 이상, 현물은 20%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현물을 아무리 많이 잡아도 기관에서는 안주할 수 있어요. 왜? 어차피 너네 나갈 돈이니까 많이 잡아본들 의미 없다.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비춰줄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현금 자부담 비율을 높여가지고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받으실 수도 있다 라고 추측해 봅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자, 총 사업비, 정부 출연 자금 3억하고 자부담 30%를 총 합치면은 총 사업비는 4억 2,9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70% 정부 지원은 3억 원이 되고요. 현금 10% 하면 4,4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현물은 8,500만 원 상당에 대한 내용이 되죠. 한 4-5명의 인건비로 사실 다 퉁쳐집니다. 자, 현물 계속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창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고용인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그리고 보유 기자재 등으로 자부담을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렌트도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사업비를 추산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마존 관련된 사업이 정확히 어디에 돈을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내용은 제가 조금 간략하게 본지라 상세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운영 프로그램, 즉 협업 서비스죠. 협업 서비스. 교육이 있고요. 클라우드를 활용한 기술 비즈니스에 따른 심화 기술 교육이 있고, 그리고 기술 고도화, 솔루션, 아키텍트의 1대1 컨설팅, 팔로우기 쪽, 아마존닷컴 마켓플레이스 연계를 통한 글로벌 판매망 진출, 투자 유치, 아마존 웹 통해서 VC 초청을 통한 IR데이, 잘 이야기해서 돈 달라고 잘 해봐라. 이런 내용이고, 네트워킹 데이. 사실상 이 대부분의 지원 사업들은 R&D나 과제 사업들, 그리고 특히나 심화나 고도화 사업들, 3년 이상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이렇게 내용이 유사하거나 또는 동일한 지원 내용들이 꼭 있습니다.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너무 유사하거나 비슷해서 크게 차별점이 없다는 거, 그게 좀 단점이죠. 자, 어쨌든 오늘 알려드릴 지원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깐 사담을 좀 더 하자면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지금 알려주는 대부분의 지원 사업들이 단순하게 일회성 지원이라든지 연계 투자 지원 형태로서 지원이 되게 좀 찔끔찔끔 해주거나 단발성으로 해주다 보니까 대부분 창업자들의 인큐베이팅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제 영상들을 기관에서 한 번씩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인큐베이팅에 좀 더 집중해서 이 해당 창업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 활동, 투자 유치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누가 시키지 않고 어떤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자발적인 팔로 개척을 할 수 있게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물론 오늘은 제가 지원 사업 안내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담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영상을 보는 다양한 기관들에게 좀 더 보강을 해가지고 요청을 한번 해보는 걸로. 자,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봐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